한국이요? 그 나라는 우리가 관광객 안 보내면 제주도부터 무너져요. 면세점, 카페, 호텔, 전부 우리 발길 끊기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BTS니 뭐니 해도 결국 일시적 유행이죠. 한국은 아직 문화든 산업이든 기반이 부족해요. 흥분할 일 아닙니다. 장 부부장님, 제주도 말씀하셨죠? 올해 제주 입도객 중 중국은 8%, 유럽은 24%였습니다. 관광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한국 브랜드를 만나러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히데오 고문님, 흘러가는 유행이라 하셨는데 그 유행 하나에 지금은 일본 교과서가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다보스 2025 신경제 안보 포럼.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계 경제 전략가로 참석한 엘렌장입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포럼 메인홀에 4대 기술 강국 패널이 열렸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표들이 나란히 앉았어요. 스크린에 각국 국기가 차례로 나타났는데 한국 국기만 빠져 있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논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끄는 건 역시 전통적인 강대국들이라고 여겼거든요. 중국 전략가 장융하오가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조립해서 성장한 파트너일 뿐입니다. 수출 규모는 크지만 핵심 기술력은 없어요. 우리가 만든 부품과 소재로 조립하는 거죠.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고문 히데오 카츠가 끼어들었어요. 70대 나이 많은 베테랑답게 점잖은 목소리였죠. 핵심 소재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소재와 부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 종속국이라고 봐야죠.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홀 전체가 일본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패널 진행자가 발표 순서를 차례대로 안내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독일, 일본 순이었어요. 각국마다 30분씩 배정된 시간표였죠. 한국은 공식 발표 순서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참관 자격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더군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 기술조립국으로 규정됨.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 없음. 예상대로 현실적 평가.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홀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열심히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손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장융하오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수출 규모는 많지만 글로벌 기술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자 한계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냉정하지만 팩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뒤편 그 남성만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신흥 소비재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잘 만들고 자동차 예쁘게 만들고 K-팝과 드라마로 문화 수출하는 나라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 이름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진짜 기술 혁신을 주도하거나 세계 기술 표준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고 봤어요. 대부분 참석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하며 빠르게 성장한 모범 사례 정도로 인식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보통은 패널리스트들끼리 서로 주고받거나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을 처리하는 형식적인 시간인데 갑자기 뒤편에 앉아있던 그 남성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진행자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표 순서도 없고 사전 등록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전혀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 겸손한 톤이었죠.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거든요.
다보스 같은 엄격하고 공식적인 국제 포럼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보안도 삼엄하고 모든 발언이 사전에 계획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남성의 존재감이 묘하게 강했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뭔가가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온 윤도현입니다. 간단 명료한 자기소개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어떤 기업 대표인지 정부 관계자인지 학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홀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조립이 그렇게 문제라면 도대체 왜 설계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나요? 중국 장융하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일본 히데오 카츠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도현은 발표 자료도 없이 왔고 공식 무대 배정도 받지 못했어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죠. 그런데 단 한마디 질문으로 홀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홀 앞 모든 사람들이 윤도현을 바라봤어요. 진행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융하오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아마 반박하거나 무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도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 말투였어요. 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확 돌았어요. 이런 상황은 다보스에서도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공식 패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도권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윤도현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프로젝터에 무선으로 연결했어요. 진행자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큰 스크린에 깔끔한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기술 수출 상세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역전한 첨단 기술 품목들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AI 반도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극한 환경 대응 신소재까지 모두 최첨단 기술들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윤도현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차분히 울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완제품이 아닙니다. 기술 그 자체를 수출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향하는 한국발 기술 라이센싱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립품 수출이 아니라 핵심 기술 자체를 직접 전수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장융하오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하려고 했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중국이 제조업 규모와 생산량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윤도현이 전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규모와 기술 수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중국은 여전히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기술 라이센싱과 맞춤형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히데오 카츠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과 당황이 역력히 묻어났어요. 하지만 일본이 기초과학기술과 원천 특허 분야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윤도현이 또 다른 상세한 자료를 조용히 보여줬어요. 최근 5년간 글로벌 원천 특허 인용률과 기술 영향력 지수 데이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을 명확히 앞서고 있었어요. 기초가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 좀 다른 것 같네요. 정중하지만 정확하고 날카로운 팩트 체크였어요. 홀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윤도현은 전혀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차분히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여줬어요. 저희는 말이나 주장보다는 숫자와 사실을 더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듯이요. 윤도현의 다음 자료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미국과 독일의 모든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핵심 배터리 공급 파트너 전수조사 결과였습니다. 무려 87%가 한국 기업이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소위 조립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단순한 조립 작업인가요? 윤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꼬거나 도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스크린에 또 다른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 각국의 수소 인프라 실증 프로젝트와 차세대 에너지 시설에 채택된 핵심 기술 공급업체 명단이었습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까지 모든 선진국과 자원, 부국들이 한국 기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히데오 카츠가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인데 당황하는 게 역력했죠. 그래도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일본이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학술적 성과도. 윤도현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노벨상은 과거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주는 상이고 저희는 현재와 미래의 파트너로 선택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에서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정중하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일침이었거든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유럽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신뢰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기술 파트너라는 질문에 응답. 기업 10곳 중 7곳이 한국을 1순위로 선택했어요. 독일의 유명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인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놀라웠죠. 장융하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여유와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윤도현은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기초과학은 학술상을 받지만 실용기술은 신뢰와 계약을 받습니다. 이번엔 더 큰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완전히 일본 측 논리를 무력화시킨 절묘한 멘트였는데 전혀 공격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쾌한 팩트를 담담하게 말하는 거였죠. 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슬라이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윤도현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개발도상국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 총 47개국과 한국이 최근 5년간 체결한 기술, 협력 협정의 상세한 목록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자본 투자나 차관 제공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직접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육형 협력 협정들이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국제 협력이었어요. 기술이라는 건 나눌수록 더 큰 외교 자산이 됩니다. 윤도현의 말이 홀에 잔잔하게 울렸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제로 전수한 구체적 기술 목록들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스마트 풍력 에너지 기술, 첨단 스마트 농업 자동화, 정수 및 수처리 시설, 운영 기술까지 모두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기술들이었어요. 경쟁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장융하오가 이번에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도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중 포위 전략의 일부 아닌가요? 분위기가 순간 차갑고 긴장되게 바뀌었어요. 순수한 기술 이야기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대립구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도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윤도현이 잠시 멈춰서서 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협박과 압박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짧지만 정말 강력하고 명확한 한마디였어요. 중국의 1대1로식 경제 종속이나 미국의 각종 경제 제재 압박과는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이라는 뜻이었죠. 힘으로 억지로 누르지 않고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어요. 놀라운 새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도 최근 들어 한국식 기술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 나눔 방식을 배우려 한다는 상세한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가르치고 주도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배우고 따라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전 세계 기술 협력 질서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다니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만의 방식을 꾸준히 실행해서 결국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갈등과 경쟁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다리가 되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습니다. 윤도현이 정말 천천히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한국 기술 철학 3대 핵심 원칙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선명하게 떴습니다. 홀 전체가 완전히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숫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근본적인 기술 철학과 사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였거든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기술을 대하고 발전시켜왔는지 그 본질을 드러내려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핵심 원칙은 극한 내구성입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또렷하고 명확하게 울렸어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습도가 매우 높으며 미세먼지와 황사, 태풍과 폭설까지 있는 정말 혹독하고 극한적인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예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제대로 살아남고 작동하려면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기술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스크린에 한국의 상세한 기후 변화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정말 혹독하고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전 세계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원칙은 무한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저희는 독점적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개방적 수평 통합화를 지향하고 추구해요. 다른 나라의 기술, 다른 기업의 시스템과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열린 구조와 표준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든요.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글로벌 협업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경쟁사들끼리도 필요에 따라서는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협력 문화였어요. 세 번째 원칙은 철저한 무음성입니다. 윤도현이 잠시 멈추고 홀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성능과 결과가 스스로 알아서 증명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요. 광고나 홍보, 마케팅보다는 실제 성과와 결과로만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죠.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했는지, 왜 큰 소리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두가 이해하게 됐어요. 갑자기 홀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만 정부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보다 LG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솔직하고 직설적인 고백이었어요. 삼성은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경계하지만 LG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장악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말 무서운 건 요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히 스며드는 거라는 얘기였어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조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오래갑니다. 진짜 철학적 선언이자 신념 고백이었어요. 홀 전체가 완전히 숨을 죽이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먼저 찾아와서 배우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를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방식과 철학으로 세상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깊고 진한 반성과 성찰에 빠져들었어요. 포럼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고 심하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신흥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전 세계의 기술 지도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고 재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편견과 무지 그리고 오만함이 얼마나 심하고 잘못되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윤도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자마자 외국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명함을 정중하게 건네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미팅 일정을 요청하는 모습들이었죠. 불과 2-3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서 긴급 기고문 작성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목은 조용히 세계를 설계하고 재편한 나라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 협력 질서의 정확한 중심으로 조용히 올라섰는지 그 놀랍고 인상적인 전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상대를 이기고 누르려 하지 않고 오직 신뢰와 협력으로 자리를 만들고 인정받은 세계 유일의 나라.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었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압하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꾸준히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뢰와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비슷한 표정들이었어요. 놀라움과 충격, 감탄, 그리고 약간의 당황과 혼란이 복잡하게 섞인 얼굴들이었죠. 누군가는 급히 본사나 본국에 긴급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료들과 정말 열띠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기고문의 핵심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포럼에서 가장 목소리가 작고 조용한 그 나라가 실제로는 가장 크고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윤도현을 다시 보니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승리감이나 우월감, 자랑스러움 같은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정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조용히 잡았어요. 홀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잠겨서 오직 그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을 차례로 보여줬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할까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누구를 이기거나 누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정말 잔잔하고 평온하게 홀 전체에 스며들었어요. 저희는 후세와 미래를 위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짧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고 깊은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한 경쟁과 승부, 우위 다툼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과 가치 창조를 생각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장기적 관점이었어요. 홀이 완전히 숙연하고 엄숙하게 고요해졌습니다. 포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공식 폐막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6개국의 정부 대표들과 기업 임원들이 한국 측에 공식적인 대규모 기술 협력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를 정중하게 요청한 거예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모든 선진 기술 강국들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식 패널 발표 순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 나라에게 유럽의 모든 선진국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협력을 간청한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이었던 건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마지막 반응과 행동이었어요. 장융하오와 히데오 카츠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윤도현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정중하고 겸손하게 악수를 정중히 청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기술 조립국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말이에요. 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강함과 위대함이란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요. 그냥 묵묵히 실력과 성과로만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였어요. 윤도현은 정말 끝까지 겸손하고 차분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 사실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설명했을 뿐이었죠.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건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품격과 진정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들이 윤도현에게 보인 그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력과 성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그 기술을 대하고 활용하는 철학과 태도 그리고 진정성이었어요. 저는 기고문의 정말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기술 지도와 협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용하고 깊은 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진정으로 말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한 침묵이 가장 크고 울림 있는 소리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